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차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모니터에서 제 이렇게 직장 이런 거 이렇게 살짝 조회해 보셨나 봐요. 네.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더니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감독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되게 또 너무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 그럴 필요도 없고 제가 무슨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좀 그렇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한국은행 사람들은 지금도 뭐 젊은 사람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그게 뭐 어떤 건지. 그런데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금융 감독 기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을 아직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여기서 이제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금융기관 감독,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관리, 그 다음에 통화량 조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monetary policy라고 부르고요. 통화 정책 혹은 뭐 금융 통화 정책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통화 정책, 금융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일련의 기관들, 우리 중앙은행,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위원회까지 통합해서 뭐 금융당국 혹은 금융통화당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금융당국이라고만 표현을 하면 대체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도만 그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부서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금융당국이고요. 통화당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금융당국, 통화당국 저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할 거고요. 큰 틀에서 이러한 통화정책, 금융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혹은 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한국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구고요. 한국은행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1장 제1조를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목적이고요. 제1장 제1조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은행 법, 이 법이 한국은행 법입니다.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여기서 신용이 바로 크레딧이죠. 이게 바로 크레딧입니다. 자, money and credit이에요.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제1조 1항의 한국은행의 목표가 정책의 목표가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항이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물가 안정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한국은행은. 사실 되게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국은행 제1장 제1조 목적에 사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을 때는 사실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목적에 비해서 한국은행의 규모가 사실 너무너무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경기 안정화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모함으로써 이거에 이바지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건 이제 결과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여러분 대충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고 뭐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차입 그 다음에 신용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실행되었던 그런 이제 담보대출, 몰기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러한 몰기지 상품을 통해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파생 상품들이 다시 금융시장에 거래가 되어 엄청나게 커다란 충격이 전체 금융기관에 이제 확산되었던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러한 사건 이후에 자 이제 어떤 항목을 하나 추가했냐면 바로 한국은행이 통화지 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도 이제 유의해야 한다. 예, 이 항목이 이제 추가가 돼서 한국은행의 사실상 두 가지 정책 목표는 이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페드의 이제 뭐 정책의 목표 혹은 목적 살펴보시면 마찬가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low and predictable levels of inflation levels.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levels of inflation이고요. 두 번째가 maximum levels of employment라고 해서 완전 고용 달성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와 마찬가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완전 고용 혹은 자연 실업률, 우리가 앞서 봤던 자연 실업률의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페드의 듀얼 맨데이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두 가지 정책의 목표. 그러니까 사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달성이라고 하는 사실 두 가지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이렇게 뭐죠?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도 안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제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이야기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의 두 가지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시 노동이 전공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3장이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한국은행법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사실 완전 고용이나 자연 실업률 달성이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금융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마비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그 실업률 20%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우리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투자은행들로부터 시작된 금융 불안, 금융 위기가 전체 은행권, 그 다음에 실물 경제까지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이 과연 그러면 금융 안정과 실업이라든가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금융 안정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한국 경제가 이번 경제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에 금리를 다시 정상화해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역대 한국 역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또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를 또 지지난주에 인하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언젠가는 경제가 회복이 되고 과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주택시장 버블이라든가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서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텐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이제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전부 다 늘어나잖아요. 자, 이 이자 부담이 전부 다 늘어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사태라든가 뭐 지급 불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 챕터에서 은행에 대한 우리은행 밸런스 쉿 봤잖아요. 앞에 사태에서처럼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자본 잠식을 해야 됩니다. 쉐어홀더 액권리를 자꾸 낮추는 일들이 발생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은. 그럼 이제 금리를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거든요. 그걸 이걸 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예.